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의 실행을 제어하여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실행 시점을 맞추는 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화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문제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화 문제는 임계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형식화할 수 있고, 바로 동기화를 제대로 달성한다는 것은 임계 영역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동기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 해결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기화 코딩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동기화 서비스 API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동기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임계 영역으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 조건은 상호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그 임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임계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상호 배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잠근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프로세스에서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임계 영역이 있을 때 이 임계 영역을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 영역 실행 전에 락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물을 확인을 해서 락이 잠겨있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락을 잠궈 놓고 임계 영역 코드 부분을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고 같은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임계 영역을 가진 코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때 이 프로그램도, 이 프로세스도 여기서 어떤 위치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될지라도, 그래서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위치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더라도 이 프로세스가 이 임계 영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락이라는 것을 검사를 하여 락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쪽 프로세스가 락을 잠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행은 락이 잠겨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을 잠궈두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 임계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임계 영역이 끝나면 끝나는 위치에서 락을 다시 해제하는 이런 코드를 둠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락이 풀려서 다른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지식으로 구현해 본다면 하나의 공유 변수로 락 변수를 만들어 두고, 이 락 변수의 값이 0일 때는 걸려있지 않는 것, 1일 때는 락이 걸려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락 변수가 0인지 1인지를 체크하고, 만약 0이라면 내가 값을 1로 바꿔놓고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1이라면 계속해서 이 값을 체크하고 있으면서 0으로 바뀔 다른 프로세스가 여기서 0으로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해인 게, 락이라는 것을 똑같이 공유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 락 변수를 이쪽과 이쪽에서 똑같이 접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어떤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락을 단순히 어떤 공유 변수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락 변수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0인지 1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그리고 그걸 1로 세팅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두 가지의 따로 떨어진 작업을 중간에 쪼갤 수 없는 원자적인 것처럼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락의 원자적인 기능이 필요 없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변수로서, 공유 변수로서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작업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면 둘 다 똑같이 락이 걸려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둘 다 똑같이
진입을 해버리는, 일로 락을 걸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공유 변수이긴 하지만, 어떤 공유 자원이긴 하지만, 이것을 값을 확인하는 것과 그 값을 세팅하는 것을 원자적 CPU에서 쪼갤 수 없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락이라는 것도 락 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락이라는 메커니즘도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액션이기 때문에 어떤 공유하는 변수로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원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락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운영체제의 동기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락을 구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락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함수로서 걸어주는가, 락을 체크하고 걸어주는 함수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이론을 공부하는 우리 교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임계 영역의 상호 배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쟁 조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즉 임계 구역에 진입할 수 있느냐 체크하고 그 진입을 다른 그 프로세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작업을 락을 통해서 원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경쟁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고전적인 소프트 해결책이라고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터슨의 알고리즘 혹은 데커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소스를 보면은 그리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변수 하나만, 어떤 공유하는 변수 하나 값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진입 조건을 검사함으로써 경쟁 조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 임계 영역에 진입하는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만 되도록 보장해주는 그 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전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처럼 초기에 운영체제의 서비스, 운영체제의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프로그래머의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들은 동기화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방법이란 거죠. 그 이유는 하나의 CPU가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이게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U가 여러 개 되는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화를 공부하는 어떤 과정에는 동기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런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즉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 걸 허용하더라도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락 개념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락을 걸기 위해서는 락으로 공유되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그 값에 락이 걸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락이 걸려 있으면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락이 걸려 있지 않으면은 락 변수 값을 변경하여 락이 걸렸다고 표시하는 작업, 이러한 복합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거는 작업 자체가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 락이라는 개념이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CPU 명령어 하나로서 그 복잡한 명령어를, 비록 CPU로 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CPU 명령어 하나로서 방금 얘기한 락을 처리한 모든 기능을 구현해 놓으면 실제 작업은 길게 하고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CPU의 명령어가 처리되고 있는 중간에는 인터럽트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락 변수를 검사하고 뭔가 락을 설정하는 이 작업은 원자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현하게 되면 CPU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락을 지원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어를 우리는 test and set 혹은 swap이라는 것으로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명령어가 있어서 각기 다른 동작을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값을 확인을 하고 그 값을 변경시키는 이 작업을 원자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CPU를 보면은 TS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락을 지원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테스트 앤 셋 명령어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앤 셋 명령어의 정의를 이런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테스트 앤 셋 명령어가 이런 소프트웨어 함수로 동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는 CPU의 하드웨어로서 동작을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함수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동작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동작의 의미로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 타겟으로 표시된 메모리 포인터 값을 인자로 받아서 그 타겟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을 임시 저장해 둔 다음에 그 타겟에다가 true라는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타겟 값을 리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타겟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위치에 어떤 값을 세팅하는 것과 그 타겟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을 읽어보는 것, 즉 테스트하는 것을 동시에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함수로 표시된 이 여러 단계에 이루어진 작업이 테스트 앤 셋 명령에서는 한 번의 작업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테스트 앤 셋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것인가? 아래쪽에 테스트 앤 셋 명령을 이용한 락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 코드의 모양은 앞에서 봤던 임계 영역 정의의 일반적인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앞쪽에서 락을 통해서 이 코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락을 걸어놓고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락을 풀어주고 나가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하는 것도 공유 변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락이라는 이름의 공유 변수를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락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임의로 0이니 1이니 이렇게 if문으로 또는 어떤 조건에서 그냥 바로 순수한 코드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앤 셋 명령을 이용해서 체크하고 세팅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죠. 즉 테스트 앤 셋 명령을 실행하면서 락 변수에 주소를 주게 되면 이 락 변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화일의 조건문에서 그게 체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락 변수의 값을 true라는 값으로 세팅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락 변수가 false였으면 락이 걸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false였다라면 나는 여기서 리턴 값이 false니까 화일 문이 false가 돼서 이 루프는 끝나게 되고 즉 아래로 코드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 락 변수는 true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검사를 해서 락이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작업과 락 변수를 true로 세팅해둔 작업을 테스트 앤 셋을 통해서 원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락 변수가 1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과 즉 if문과 if 해서 이게 false이면 락을 true로 세팅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나눠서 구현해놨다면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가지고서 락 변수 값을 잘못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앤 셋 명령어는 그런 작업들을 원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락의 기능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있는 내용은 수압 명령어의 어떤 이제 정의, 동작 내용과 그것을 이용한 락을 사용하는 방법, 즉 상호 배제를 하는 방법을 예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수압 명령은 말 단어 뜻 그대로 이번에는 메모리 주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주어지고 이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테스트 앤 셋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읽어볼 것을 수압의 아까 테스트 앤 셋의 리턴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읽어보는 것을 리턴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 b라는 값을 통해서 b라는 변수를 통해서 값을 읽어오는 것만 다르고 테스트 앤 셋과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죠. 즉 a라는 목적, 타겟
변수의 값을 미리 읽어놓고 타겟 변수의 값을 내가 주어진 B 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true로 세팅을 주겠죠. true로 세팅을 하고 원래 있던 값을 B한테다가 세팅을 해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B는 원래 A 값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test and set 명령어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swap 명령을 이용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푸는 상호 배제를 구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락 검사를 하고 끝났을 때 락을 다시 false로 풀어주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함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호출을 할 때 여기서 호출을 할 때 swap 명령어를 쓰고 여기는 락 변수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키 값까지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키 값에는 true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이 false이면은 키 값에 그게 저장이 되고 그 키 값이 원래 가지고 있던 true가 락에 세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락 값이 true였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키 값에 true 값이 저장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while loop에서 걸려가지고 계속 여기서 무한히 기다리는 무한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내부에서 변수가 사용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test and set과 똑같이 락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예제 코드는 test set 명령어와 락 공유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임계 영역 문제를 완전하게 푸는 예제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진 이 예가 바로 임계구역 문제를 완전히 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 앤 셋 코드를 간단히 써가지고 풀어낸 이 코드 예는 임계영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상호 배제 조건만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똑같은 코드를 수행하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얘가 경쟁해서 락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먼저 실행한 놈이 이것을 true로 바꿔놓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는 여기에 true에서 걸려가지고 계속 루프로 돌고 있겠죠. 그 경쟁에서 이겨서 들어오게 되면 실행을 하고 풀고 여기서 락을 다시 false로 풀고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단순한 상식이라면 먼저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계속 이걸 체크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락이 false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쪽 프로세스에서 락을 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스케줄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한번 락을 잡고 들어가서 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때 얘가 먼저 스케줄링이 되면은 비록 이전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두 화일 루프에서 두 번째 돌아온 이 테스트 앤 셋이 얘가 또 먼저 락을 폴스인 락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쪽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이 임계 영역 푸는 조건의 요구 조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한정된 대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셋과 락 변수를 이용해서 단순히 그렇게 상호 배제만 구현해가지고는 임계 영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의 예에서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풀기 위한 코딩의 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전체를 다 한 줄 한 줄 읽어보지 못할 텐데요. 가장 키 아이디어는 락 변수 외에 웨이팅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공유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웨이팅이라는 변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프로세스가 내 프로세스가 이 락을 웨이팅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마크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내가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보시면은 이 락을 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웨이팅 조건이 풀리게 되면 여기서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내가 락을 해제를 할 때 체크를 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면 단순히 락을 풀어버리고 똑같이 경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의 웨이팅 조건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은 계속 잡혀있는 상태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웨이팅 조건이 풀려가지고서 락을 획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임계 영역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락을 통해서 안전한 상호 배제를 구현하면서도 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기다리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임계 영역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코드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동기화 프로그램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런 임계 영역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미리 말을 하자면은 계속 앞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임계 영역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호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인 경우에는 상호 배제만 정확하게 안전하게 잘 실행시켜도 동기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 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락을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의 어레이가 있는 것처럼 n개의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화된 락 사용이 되면, 임계 영역 구조가 되면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좀 가볍게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진짜로 가볍게 보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는 환경에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보통은 락을 가지고 관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루프를 계속 돌면서 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번 락을 사용하고 나면 풀고 나가버리는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락의 경쟁이 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이 프로세스가 무한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코드가 정말 이런 구성이 된다, 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락을 가지고 경쟁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임계 영역 문제의 두 번째, 세 번째 진행과 한정된 대기 요구 조건도 고려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CPU 명령어로서 락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앞에서 예제 프로그램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그 동기화 문제,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CPU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반영을 하려면 여러분은 어셈블리 수준의 코딩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환경에서 쉽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는 프로그래머가 보다 쉽게 이 동기화 기능, 즉 락 기능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친숙한 시스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세마포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락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를 구성하는 것은 락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락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락이 걸렸는지 검사를 하고, 락이 걸렸으면 기다리는 이런 기능, 또 락에 걸려 있지 않으면 그 값을 변경시키고 그 값에 락을 걸어놓는 기능,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임계 영역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락을 풀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락이 걸렸는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락을 거는 작업은 웨이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락을 풀어주는 기능은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락 변수, 즉 이제 세마포에서는 락 변수라고 이제 명명하지 않고 우리가 세마포 변수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마포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세마포 변수를 보고 있을 때 이 세마포 변수에 락이 걸려 있는지를 체크하고, 걸려 있으면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락을 체크하고 이 락을 거는 그런 연산을, 그런 서비스를 웨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락이 그 임계 영역 실행이 다 끝나가지고 내가 앞에서 걸어놨던 락을 풀어줘야 될 때, 이때는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마포 변수 값을 변경을 시켜서 락이 풀렸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다른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락이 풀렸다는 표시, 그 신호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락을 푸는 것은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서비스의 이름을 붉은 표시로 적은 것처럼 이 웨이트와 시그널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세스 동기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연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짧은 예제 코드는 웨이트와 시그널, 이 연산의 어떤 내용, 기능을 정의해 놓은 것인데요. 실제 이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코딩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실제 시스템 코드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웨이트 함수는
세마포 변수인 s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s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되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즉 s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s에 락이 걸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s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락이 풀린 것이고, 락이 풀렸으면은 내가 락을 걸어놓고 이제 웨이트가 끝난 이후에 이 이후에 일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 값을 감소시키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s라는 이 세마포 변수에 락이 걸려있는지를 검사해서 락이 걸려있는 동안 기다리다가 락이 풀리면은 그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락을 걸어놓고 나가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그널이라는 것은 락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s라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냥 테스트 앤 셋 명령에서처럼 일반적인 락 변수는 락이 걸렸다 안 걸렸다, 즉 0이다 1이다, true다 false다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지게 되는데, 세마포 변수는 인티저의 개념으로서 어떤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s라는 값이 애초에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서 한번 락을 건다는 뜻은 락을 걸긴 걸었지만 s가 0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 감소시켜가지고 2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세스가 락을 걸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 프로세스도 똑같은 s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락이 아직 잠기지 않아 가지고 s값을 하나 감소시킨 1로 세팅해 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것도 1이니까 락이 걸리지 않고 0으로 세팅해 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운팅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개수를 셀 수 있는 세마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유 변수라고 하게 되면 그 메모리라는 자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락을 적용하기 위해서 락을 걸기는 걸되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이 여러 개다. 즉 메모리는 그게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 프린터를 내가 쓰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락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실제 프린트 되고 있는 그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 두 개가 섞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락을 걸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컴퓨터에 달려있는 프린터가 3개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한 프린터를 쓰고 있다고 해서 전체 프린터에 대해서 락을 걸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2개의 프린터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락 변수를 3개로 세팅해 놓고 3개를 다 사용할 때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락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게 세마포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짝 보고 넘어갈 것은, 이 코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마포 연산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개념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그 원자적 연산을 다시 한번 정해보면은 세마포 연산이 과연 락을 제대로 지원하는가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상에서 보면은 while 루프가 있고 또 값을 감소시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C 코드 상에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계로 컴파일 되면 훨씬 많은 코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ait라는 이 오퍼레이션이 절대 원자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원래가 OS가 운영체제가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주는 좀 편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원자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마치 가상적으로 프로세스들 사이에서는 이 웨이트 함수가 원자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마포 서비스가 프로그래머에게 API로 주어진다면 프로그래머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그 락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임계 영역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코드가 되겠고요. 임계 영역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 한 프로세스만 들어가도록 이 앞에서 락을 걸어주고 끝났을 때 락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테스트 셋 명령을 이용했을 때처럼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락 변수 또는 여기서 이제 세마포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웨이트를 호출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동일한 코드를 담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웨이트에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만약에 세마포 변수가 1이라고 한다면, 세마포 변수 1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웨이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통과한 놈이 이 값을 0으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는 웨이트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실행이 끝난 후에 시그널 해서 이 뮤텍스라고 하고 있는 세마포 변수 값을 증가시켜주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을 또 while loop에서 인지를 해가지고서 값을 또 감소시켜주고 내려가는, 즉 락을 걸어주고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테스트 앤 셋 코드보다는 이 웨이트 서비스 자체에 이와 같이 세마포 변수를 검사하고 while loop로 도는 이러한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앤 셋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웨이트 함수 하나, 시그널 함수 하나로서 임계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상호 배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상호 배제라고 붙인 것처럼 이 코드도 완벽한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와 같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놈이 우연히 스케줄링이 돼가지고서 세마포 변수를 풀린 것을 체크했다라면 차례차례 실행이 되겠지만, 똑같이 다시 한번 루프를 돌고 왔는데 이 두 번째 웨이트와 기다리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웨이트가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웨이트가 여기서 스케줄링에서 우연히 더 먼저 선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맨 처음 기다리고 있던 프로세스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는 이 동기화 문제, 락 기능을 이해할 때는 이 락을 통해서 상호 배제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으로 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임계 영역 얘기를 하기 전에 맨 처음 동기화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동기화라는 것이 프로세스들 간의 실행의 순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세마포가 제공하는 락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두 프로세스의 실행의 순서를 우리가 임의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P1 프로세스에서 S1이라는 코드가 실행되고 P2 프로세스에서 S2라는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데, 그 S2가 P2에 S2가 실행되는 이 시점은 반드시 S1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 실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실행의 순서, S2는 S1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순서 요구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세마포로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S2 앞에 같은 세마포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웨이트를 실시하고 S1 뒤에 시그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2가 먼저 실행이 됐다 할지라도, 먼저 실행이 되고 스케줄링도 먼저 됐다 할지라도 S2가 먼저 실행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P1이 실행됐다 할지라도 S1이 나중에 실행됐지만, 그러니까 S1은 나중에 실행됐지만, 그러니까 위 앞쪽의 코드보다 S1이 나중에 실행됐지만 이 S1은 반드시 S2보다는 먼저 실행되는, 웨이트에 걸려있는 S2보다는 먼저 실행되는 상황을 시그널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마포, 락을 이용한 프로세스 실행 순서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동기화를 결국은 공유 변수에 대한 일관성 문제로 일반화를 시켰고, 그런 문제는 임계 영역이라는 것으로서 형식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임계 영역을 푸는 문제는 결국은 락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락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여러분 앞으로 동기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스템에 있는 메시지 전달 서비스가 동기화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통해 가지고 동기화를 강제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 메모리를 쓰는 경우에 동기화를 별도로 프로그램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배우는 세마포를 이용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값을 써놓고 여기서 읽어가는 걸 원한다면 읽어가기 전에 웨이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시점과 읽어가는 시점을 일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락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개의 함수가 리눅스 혹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세마포 연산 오퍼레이션이 API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눅스, 유닉스에서의 이 세마포 연산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웨이트, 시그널 이 두 개 함수가 제공되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여기서는 세마포 get, 세마포 op, 오퍼레이션, 세마포 컨트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봤던 shared memory get 또는 message queue get, message get 그 API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세마포 연산조차도 일종의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서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마포를 통해서 락을 거는 것도 락 변수라는 것을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 락 변수, 즉 세마포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쓰고 이 변수 값을 다른 프로세스에서 읽어봐서 검사를 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동작하는 거죠. 즉 세마포 변수를 매개로 해가지고 두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도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그 개념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세마포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세마포 변수 값을 증가시키고 세마포 변수 값을 감소시키는, 또 세마포 변수 값을 확인하는 이러한 작업을 원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원자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 세마포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원자적으로 처리되게끔 OS가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이 두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는 키값을 가지고서 세마포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마포 변수를 몇 개 쓸 것이냐 이렇게 주고서 세마포 get 하게 되면 이 리턴 값으로서 해당 세마포 변수를 가리키는 id가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변수에 대해 가지고 wait 하는 연산, 그 다음에 시그널 하는 연산은 세마포 op에 여기 오퍼레이션 자료 구조, 오퍼레이션 자료 구조에다가 그 오퍼레이션의 종류를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션 자료 구조가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이 스트럭처의 한 엔트리로서 웨이트 오퍼레이션인지 시그널 오퍼레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이를 증가시키는 작업, 이를 감소시키는 작업, 혹은 이를 감소시키려고 할 때 그 값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 연산들이 원자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두 프로세스가 어떤 이것을 작업하는 것을 원자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을 락을 거는 동작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자료로서 그 세마포 wait.c와 세마포 signal.c라는 예제를 아마 제공을 했을 텐데요. 두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면 둘 사이에 어떤 이 세마포 wait signal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두 함수의 실행 시간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그 실행 시점을 맞추는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적으로 웨이트를 시키는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테스트 앤 셋 명령어와 같이 하드웨어, 즉 CPU 명령어 수준에서 락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이게 안전하게 락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손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체제가 이와 비슷한 락 기능을 제공한 세마포는 실제 그 구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능상의 문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비지 웨이팅 문제, 스핀락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세마포 연산의 정의를 볼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웨이트 연산 내부에서는 이렇게 화일의 루프를 돌면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 화일의 루프를 돈다는 것은 실제 의미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CPU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겁니다. 웨이팅은 하는데 비지, 즉 CPU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핀락이라는 뜻이 CPU를 계속 돌리면서 락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세스 상태도 얘기를 할 때도 내가 CPU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웨이트 상태로 빠져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뭔가 매너,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락을 단순한 세마포 구현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CPU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되는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락 기간이 여기서 기다리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됐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그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싱글 프로세스 시스템에서는 이 락이 아무리 짧아도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락 세마포 변수 값을 증가시켜주는 시그널 연산이 수행되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문맥 교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맥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언급한 이것조차도 그 비지 웨이팅하는 세마포 구현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지 웨이팅 문제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마포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인터럽트를 금지시키거나 혹은 블락킹 방법으로 해서 웨이팅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방법에서는 인터럽트를 서로 다른 CPU들 사이에서 제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비지 웨이팅 문제가 있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스핀락 하도록 세마포를 구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 즉 CPU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웨이트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그 락을, 즉 세마포 변수 값을 증가시키는 시그널 연산이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맥 교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그널 연산을 수행해야 될 프로세서의 우선순위가 낮다라면 뒤에 들어오는 다른 조금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그널 연산이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락을 기다리고 있던, 비록 우선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락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던 프로세스가 무한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문맥 교환을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 이런 등의 코드 안에서 이런 스핀락이 적용된 세마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스케줄링을 해서 그걸 풀어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지 이 락이 풀릴 텐데,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이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 즉 시그널 해야 될 프로세스로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무한히 기다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 세마포 구현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웨이트 함수 내에서 비지 웨이팅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능상의 문제가 되고요. 또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어떤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려 것처럼 보이게 된다거나 특정한 프로세스가 계속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제 대책으로서 구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블락킹 방식으로 구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마포 연산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자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뿐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값을 하나 먼저 감소시키고, 즉 여기서 웨이트에서 비지 웨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먼저 감소시키고, 자기는 마치 우리 스케줄링에서 ready, running, 그 다음에 waiting 이렇게 있을 때 러닝 하던 프로세스가 자기가 더 이상 CPU를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웨이트로 빠지는 것처럼, 이때 블락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아직 그 웨이트의 기능이 만족되지 않았다 라는 것, 여기 보시면은 if 조건 검사하죠. 그래서 루프는 아니지만 조건 검사를 해서 웨이트의 세마포 조건이 만족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비지 웨이팅 하지 않고 스케줄링의 웨이팅 상태로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CPU를 놓고 웨이팅 상태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언제 깨어나냐면, 이전에서는 여기서 비지 웨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연산에서 값을 증가만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케줄 됐을 때 러닝 상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마치 IO가 끝나는 것처럼 끝났다라는 웨이크업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좀 복잡해졌지만 세마포를 웨이팅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레디 러닝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CPU를 잡고 있는 상황은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마포 구현에는 이런 성능, 비지 웨이팅하는 성능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또 역시 본 것처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세마포 연산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이 안전하게 락을 걸고 동기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 전체 그 세마포 변수 값을 확인하는 이 작업과 이 값을 변경시키는 이 작업이 전체가 원자적으로 이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방식으로 동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드와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체제 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세마포 오퍼레이션 같은 함수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중간에 여기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가지고서 세마포 변수 값을 경쟁하는 것들 여러 개 있을 때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인데 둘 다 1로 보고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서 세마포를 구현할 때는 성능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원자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로 구현했을 때는 CPU의 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원자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은 그 방법을 아주 나이브한,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풉니다. 즉 웨이트나 시그널 함수가 실행되면은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인터럽트를 모두 인터럽트 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 봤던 다시 그 상태도 5개의 ready, running, waiting, 그리고 new, terminated 이런 상태도를 봤을 때 이러한 상태가 변경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인터럽트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또 인터럽트를 명시로 걸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웨이팅으로 빠지는 거는 시스템 콜을 보통 호출하는데, 이 시스템 콜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을 때 그 작업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이 원자성을 보장하려면은 그 프로세스가 계속 CPU를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시작하기 직전에 인터럽트를 아예 이 시스템 전체에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날 때 다시 켜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웨이트 함수 내에서 시작하자마자 이 CPU에 인터럽트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인터럽트를 다 켜줍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든 실제 소프트웨어로 만든 함수를 할지라도 이 중간에 많은 CPU 작업이 일어나겠지만 맨 첫 부분에 인터럽트를 꺼버렸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웨이트와 시그널 함수의 원자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럽트의 개념을 공부할 때 인터럽트가 없으면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컴퓨터 시스템이 계속해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인터럽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터럽트가 CPU한테 들어오지 못해서 막아버리면 이 기간 동안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인터럽트를 걸어서는 안 되고요. OS가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이 웨이트 기능이 수행되는 동안 시스템이 절대 망가지는 일은 없다라는 한도 내에서 인터럽트를 금지시켜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웨이트 함수의 어떤 실행 시간이 어느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밖에서 계속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고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하는데 이런 그 세마포 연산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타임 쉐어링하는 라운드 로빙하는 스케줄링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동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스케줄링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다른 프로세스의 응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컴퓨터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소프트웨어적인 수준에서 원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터럽트 끄는 시간은 매우 짧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인터럽트를 금지시킴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이 복잡한 연산을 컴퓨터 시스템 입장, 즉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원자적으로 하나의 쪼갤 수 없는 작업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락을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앞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CPU가 여러 개가 있고 각각에서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프로세스에 동시에 동작을 합니다. 이럴 때 다른 CPU에 있는 인터럽트를 금지시킨다는 것이 비교적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럽트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내 프로세서 들어오는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것이니까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CPU한테 명령을 주면 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쉽지만 다른 프로세스의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려면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이 인터럽트 금지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미 그쪽 프로세스에서는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CPU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에서도 동기화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인터럽트를 금지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스핀락 방법, 즉 그 스핀락도 세마포를 구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테스트 앤 셋 명령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테스트 앤 셋 예제를 보면은 그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거기서도 테스트 앤 셋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화일의 루프를 막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스핀락 비지 웨이팅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 락킹 코딩은 세심하게 작성해야 되는 게 이 세마포뿐만 아니라 락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세마포는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원래 락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 싱글 프로세서에서 CPU 인터럽트를 끈다든가 아니면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적인 이런 테스트 셋 명령을 이용하고 프로세스가 계속 스핀락을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세마포 동작이 원자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현 방법 혹은 세마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동기화, 즉 락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필요성에 의한 동기화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운영체제 교재나 관련된 개념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본다면은 이 세마포 외에 다른 동기화 기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또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또 구현해 본다라면 세마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락 혹은 동기화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세스 동기화는 락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수단이 바로 세마포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세마포의 활용 예도 봤지만 어떤 임계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마포가 사용될 수도 있고 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또 세마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구현, 실제 그 프로그램이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락의 어떤 메커니즘, 락의 어떤 이 수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즉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병행 흐름을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나
각각의 운영체제들은 프로그래머가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함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함수를 이용하면은 세마포를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화 목적을 코딩할 수 있다라는 흐름에서 여러 가지 동기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은 모두 다 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스레드라는 것을 공부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웹 서비스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병렬 처리를 해야 될 때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포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행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수행하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더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때 스레드들 간에 이러한 동기화 필요성이 있게 되면 세마포 같은 이런 좀 복잡한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공되는 것처럼 스레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스레드의 동기화 기능, 즉 뮤텍스라고 하는 스레드의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서 보다 직관적이고 손쉽게 락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몇 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뮤텍스라고 하는 것은 Mutual Exclusion, 지난번에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는 요구 조건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상호 배제라고 해서 Mutual Exclus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따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뮤텍스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그 스레드만, 한 실행의 흐름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행의 흐름은 그 락에 걸린 거에 의해서 막혀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Mutual Exclusion입니다. 바로 여기 뮤텍스는 그런 식의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한 프로세스만 락을 걸고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거는 그 락에 의해서 걸리게 하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좀 제한된 의미의 동기화 수단, 세마포 기능의 축소된 기능을 얘기하는 게 뮤텍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실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예제 코드를 직접 우리가 실행해 봄으로써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화라는 것은 서로 병행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들 사이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실행의 시점을 일치시켜야 할 때 락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 한쪽 프로세스의 실행의 흐름을 막는 이런 것들로 구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과는 상관없이 그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어떤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이 강제적으로 막혀지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두 프로세스가 실행 시점을 제어해야 되는 이러한 요구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면서, 또 프로세스들의 또는 스레드들의 실행을 막는 성능상에서 뭔가 저해 요소가 되는 이런 단점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화, 즉 락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 구현해 넣을 때는 세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실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여기 있는 교착 상태, 데드락, 스타베이션 무한 대기, 그리고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데드락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끼리 락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동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임계 영역의 특성상 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락 변수를 내가 다 점유를 해야지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이럴 때 그 두 개 이상의 락을 획득하는 순서가 P1은 SQ 순서로 획득을 하고 P2는 QS 순서, 이렇게 엇갈려서 락을 획득하려고 할 때 두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이 교묘하게
이 P1이 S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Q를 획득하려고 하기 전에 P2가 Q를 먼저 획득하고 S를 획득하려고 하게 되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쪽 P1 입장에서는 Q가 이미 P2가 Q를 획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웨이트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P2 입장에서는 이 S가 이미 P1이 획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풀리는 것은 이쪽 S는 P1이 실행을 다 진행해가지고 여기서 시그널로 풀어줘야 되고 P2가 또 여기서 실행을 다 하고 여기서 시그널로 Q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이 상태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서로 엇갈려 있는 시그널 이 코드가 아예 둘 다 수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 컴퓨터 시스템은 특별한 문제가 버그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웨이트 상태에서 두 프로세스 모두 다 멈춰 있음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 두 개가 다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 두 프로세스가 데드락, 락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프로세스는 정말 말 그대로 무한히 실행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음에 기아 혹은 무한 대기. 이것은 우리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에서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설명할 때 우선순위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먼저 들어왔던 낮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무한히 대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온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락에서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테스트 앤 셋을 그냥 단순하게 상호 배제만 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동등한 매번 테스트 앤 셋으로서 뭔가 트라이를 할 때마다 두 프로세스가 동등한 수준에서 동등한 어떤 상황에서 그 락 변수를 경쟁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락을 얻지 못하고 뺏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세마포 같은 것도 단순히 상호 배제만을 지원하는 이런 락 메커니즘은 이런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미 기다리고 있는 놈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지만이 무한히 대기할 수 있는 락에서 우연히 계속 밀려가지고 무한히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도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걸 막는다라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놈한테 우선순위를 더 준다고 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그냥 또 기계적으로만 락을 걸게 되면 이 락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어떤 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무한히 대기한다 이것과 비슷하지만 그게 왜 발생했느냐는 거의 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별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우선순위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는 그 스케줄링과 락이라는 것을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막대바 하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P1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P2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P3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스케줄링 되는 상황을 간트 차트는 아니지만 하나로 표현된 간트 차트는 아니지만 간트 차트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자, 이때 우선순위는 P2, P3, P1 방식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P1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P3가 그 다음, P1이 제일 낮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우선순위만 가지고 스케줄링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 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 S라는 세마포 변수 혹은 락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락을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락은 P1과 P2 사이에서 공통되는 S라는 락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은 P1이 우선순위는 낮지만 먼저 도착해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S라는 락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세마포 웨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이전에 웨이트한 게 없기 때문에 웨이트에 성공을 하고 S 락을 걸어놓고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점에서 P2 프로세스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P2 프로세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도착만 했으면은 P1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것을 프리엠프트를 시키고
P2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P2 프로세스가 시작하자마자 S라는 공유하는 락 변수에 대해서 락을 같이 또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락이 다른 프로세스 이미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P2가 비록 우선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일관성, 이 락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P2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1이 다 끝나고 나면 이때 아마 이때 락을 해제했다라고 가정한 것이죠. 이때 락을 해제하게 되면 기다렸던 P2가 실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시점에서 P3가 도착하게 되면 이때는 락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P3가 우선순위가 P2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레디 상태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다가 P2가 끝나면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락을 매겨진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P2가 비록 블락킹이 되는 시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선순위 스케줄링으로 보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동기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실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즉 도착하는 시간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P3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을 좀 변경시켜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먼저 P1이 실행을 하면서 락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지고 P2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블락킹이 돼서 락에 의해서 멈춰져 가지고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P1이 이걸 락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불행히도 이때 이 중간에 P1이 다 끝나기 전에 P3가 도착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P3는 P1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또 이 락과 관계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P1을 프리엠프트를 시켜버립니다. 프리엠프트를 시켜버리고 P3가 실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P2가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긴 했지만 P3가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2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P1이 끝나서 락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P1의 실행 시간이 P3로 인해서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버리죠. 언뜻 보면 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때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P2와 P3 사이에서 이 둘은 우선순위 관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락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3는 P2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먼저 실행돼서는 안 됩니다. P2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P2가 그냥 우선순위가 낮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락을 기다리기 위해서 멈춰있기 때문에 비록 우선순위가 낮은 P3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P2는 P3 시간만큼 더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짧은 예이긴 하지만 P2의 프로세스가 P3와 우선순위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즉 P3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 역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스케줄링을 설명을 할 때 그 스케줄링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화성에 올라간 어떤 그 탐사선 패스파인더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패스파인더에서 그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의 스케줄링을 잘못하면은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패스파인더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명확히 이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즉 어떤 앞에 있는 물체의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그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락 관계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을 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락을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것보다 낮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들이 쭉 실행됨으로 해가지고서 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반응에 의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프로세스가 결과를 못 내고 그 오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히나 이런 프로세스들 간의 어떤 긴급도 중요도가 매우 중요시되는 스케줄링이 매우 민감한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우선순위가 역전되면은 원래 설계했던 방식대로 높은 우선순위가 종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속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요.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순서는 앞에서 우선순위 역전을 일으켰던 그 문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들이 스케줄링 되는 시간이 좀 달라졌죠. 즉 간트 차트의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즉 P2의 실행이 P3만큼 더 기다리지 않고 P1이 끝나면 바로 P2가 실행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P1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P2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는 높지만 락에 의해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빨리 P1이 빨리 이 락을 해제해 줘야지만이 내가 우선순위 높은 P2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P1의 우선순위를 임시적으로 자기하고 같은 만큼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블락된 락에 의해서 멈춰진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락을 가지고 있는 놈한테 상속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P3가 이후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원래는 P3가 P1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상속받은 이 P1의 우선순위는 P2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 프리엠프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3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P1은 계속 자기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P1의 실행을 맞추고 락을 해제하면은 P2가 그것을 획득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P2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락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P3의 실행 시간이 더 늦춰진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P3는 어차피 P2보다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P2가 기다리는 시간만큼 더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스케줄링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기화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지적하는 바는 이 동기화라는 것은 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을 강제로 막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코드에다 반영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혹은 잘못 빠져가지고서 영원히 혹은 매우 긴 시간 또는 불공정하게 프로그램들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동기화를 코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런 점들까지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